목소리 변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튼 존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여전히 라이브 공연으로 관중을 열광시키지만 그의 음악 경력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목소리가 수년에 걸쳐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80년대에 받은 수술뿐만 아니라 성대의 자연스러운 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대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성대는 진동하여 소리를 내요. 성대 근육, 성대 인대, 보호 점막 등 다양한 부분이 관여해요. 보컬 드림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보컬의 주요 변화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춘기의 경이로움. 사춘기는 예상치 못한 목소리 갈라짐과 삐걱거림으로 놀라움을 주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예요. 이 시기에는 호르몬이 목소리에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10대 청소년기에는 신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목소리도 함께 변화합니다. 남학생의 경우 12세에서 16세 사이에, 여학생의 경우 10세에서 14세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후두가 목의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거치면서 후두가 자라기 시작하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성대도 이에 동참하게 돼요. 성대가 두꺼워지고 커지면서 악명 높은 목소리 변화가 생겨요. 성인이 된 시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는 다시 한번 변할 수 있지만 이는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사춘기 이후에도 호르몬은 여전히 목소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두 번째 주요한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발성 메커니즘도 함께 나이를 먹어요. 목소리를 내는 성대인 후두와 목소리를 내는 호흡기에도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후두의 관절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근육, 인대 조직은요,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녹음 중 자기 목소리에 움찔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는 과학과 심리학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불편함입니다. 녹음을 들을 때 소리는 공기를 통해 이동해서 공기 전도를 통해 귀에 도달합니다. 소리는 고막과 작은 귓뼈를 통과해서 결국 뇌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을 자극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목소리는 다른 방식으로 뇌에 전달돼요. 일부는 여전히 공기 전도를 통해 전달되지만 대부분은 두개골 뼈를 통해 직접 전달돼요. 이러한 내부 골전도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더 깊고 풍부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녹음된 걸 들으면 목소리가 더 얇고 고음으로 들릴 수 있어 약간 움찔거릴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것은 마치 자신의 새로운 버전을 듣는 것과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인식과 실제 목소리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는 고유하고 정체성의 일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계속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음성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재생하고 자기 목소리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은 임상의의 객관적인 평가에 비해 자신의 녹음된 목소리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가장 가혹한 비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최초의 인간 목소리 녹음은 1860년 프랑스에서 실행됐어요. 10초 분량의 프랑스 민요였습니다. 그 이후로 음성 녹음은 먼 길을 걸어왔어요. 음성 메시지 실시간 통화, 클라우드 시스템에 통합된 실시간 통역은 이제 기본 기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I의 부상으로 우리는 더 많은 발전을 보게 될 거예요. 노래와 말하기는 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래는 우뇌가 주로 사용되는 반면 말하기는 좌뇌가 더 우세해요. 뇌졸중 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컬 슈퍼스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질 드레이크는 인간 목소리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녀의 비명은 129데시벨에 달했습니다. 이는 AC/DC 콘서트만큼이나 큰 소리예요. 세계 기록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팀 스톰스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부른 노래 중 가장 낮은 음을 냈어요. 그의 소리는 너무 낮아서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특수 마이크가 필요했어요. 팀은 또한 10옥타브에 달하는 놀라운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두염에 걸려서 속삭이면서 목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 코, 목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속삭이는 것이 오히려 일반 말보다 성대에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페라 가수이기도 한 매우 똑똑한 이비인후과 의사 로버트 T. 사탈로프 박사는 이 속삭임 이론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연구에 참여할 100명의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참가자들은 목구멍에 광섬유 내시경을 꽂고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면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그 다음에는 속삭이는 방식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연구진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69명의 피실험자들은 속삭일 때 성대에 더 많은 무리가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를 내기 위해 성대를 더 꽉 쥐어짜는 것과 같아서 목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밝혀졌어요. 18명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머지는 속삭이는 것이 성대에 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바로 옆 사람하고만 대화해야 한다면 속삭이는 대신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이제 목소리 보호에 대해 말해볼게요. 나이가 들어도 성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따라서 몇 가지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볼 때예요. 매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책을 읽으면 성대 노화를 늦추는 데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나 스포츠를 즐길 때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는 걸 조심하세요. 목소리에 무리를 주고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꼭 소리를 질러야 한다면 짧고 부드럽게 하세요.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노래하기 전에 목과 어깨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하세요. 그리고 흥얼거리거나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양한 소리를 내며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휴식을 취하세요. 감기나 독감으로 쉰 목소리가 난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목을 가다듬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후비루가 있거나 성가신 감기에 걸렸을 때 목을 계속 가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마시거나 진정 효과가 있는 기침약을 복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대화 시간을 공유하세요. 업무로 인해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맡겨보세요. 성대에 휴식을 주면 성대가 고마워할 거예요. 노화된 목소리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목소리에 문제가 있다면 보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음성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성대 전문의는 성대를 검사하고 마법을 부릴 거예요.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매일의 운동과 함께 음성 재활 치료를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가신 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성대 미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성대를 약간 탱탱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성대 주사를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대 주사는 목소리에 약간의 활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지문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하나뿐인 고유한 목소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구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